이번 시간에는 법정 단위 관련 직무 수행에 대해 학습토록 하겠습니다. 법정 단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과학, 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법으로 사용을 규정한 측정 단위의 기준으로 법정 단위 용어에 대한 정의는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용어 정의에 따르면 법정 계량 단위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규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로 해당 정의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법정 단위라 명칭하고 있으며 그 종류에 대해 자세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정 단위의 구분 및 그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법정 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본 단위, 유도 단위, 특수 단위로 구분하며 기본 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 유도 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며 특수 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뜻은 대통령령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단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르는 기본 단위는 국제단위계에서 규정하는 7개의 기본 단위로 길이의 측정 단위인 미터,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시간의 단위 초, 온도의 단위 켈빈, 광도의 측정 단위 칸델라, 전류의 단위 암페어, 물질량의 단위 몰이 있습니다. 기본 단위인 7가지 단위에 대한 표시는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길이의 측정 단위인 미터, 질량의 측정 단위인 킬로그램, 시간의 측정 단위인 초, 전류의 측정 단위인 암페어, 온도의 측정 단위인 켈빈, 물질량의 측정 단위인 몰, 광도의 측정 단위인 칸델라입니다. 다음으로 유도 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본 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 단위 및 다른 유도 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 길이를 나타내는 미터와 시간의 초를 조합하여 미터 매초로 형성되는 단위와 같은 형태의 단위를 말합니다. 유도 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본 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 단위 및 다른 유도 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유도 단위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학습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도 단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넓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제곱미터, 세제곱미터와 같이 기본 단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거나 주파수 단위인 헤르츠와 힘의 단위 뉴턴과 같이 고유한 명칭과 기호를 가지는 유도 단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 단위입니다. 특수 단위란 SI 단위는 아니지만 특수한 용도의 법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쓰이는 단위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에서 특수 단위의 뜻과 그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 단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SI 단위로 인정된 단위로서 땅의 넓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헥타르와 부피의 단위 리터가 있고 국제 원유 거래에 사용되는 배럴처럼 특정 용도의 사용이 가능한 BSI 단위 등 법으로 정하고 있는 특수 단위들이 있습니다. 즉, 특수 단위에는 국제 단위계에서 함께 사용이 허용된 SI 단위와 법적으로 허용된 BSI 단위가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학습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법정 단위는 왜 필요하고 왜 사용해야 할까요? 만약 상거래 중에 단위가 서로 다르면 시비는 끊임없이 생기고 신뢰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상거래의 혼란을 없애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법으로 정한 단위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단위 사용의 가치는 정확한 거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하여 국제무역 기반 마련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법정 단위는 정확한 거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 품목과 지역에 따라 단위가 다른 경우와 같이 부정확한 단위 사용은 소비자 손실을 초래하기 마련이고 거래 시 혼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비법정 단위 근의 경우 육류일 때는 일반적으로 600g, 과일일 때는 400g인데
이처럼 사용하는 단위 기준이 다르면 거래 시 혼동이 유발되어 소비자들과 판매자 사이에 불필요한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정 단위는 실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고 편리합니다. 예로 아파트 면적을 구할 때 평수가 아닌 제곱미터로 계산하면 가로, 세로의 넓이를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30평형 아파트는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얼마인지 바로 알아채기 어렵지만 같은 아파트의 넓이를 100제곱미터로 쓰면 가로 10m, 세로 10m 정도의 넓이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곱미터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또한 법정 단위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데 국제무역에서 상이한 단위 사용은 불필요하게 행정, 기술적 무역장애 요소를 발생시킬 수 있어 법정 단위의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에 따르면 미국, 라이베이라, 미얀마 3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국제 단위계를 공식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유럽 등은 일찌감치 국제 단위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아직까지 미터, 관습 단위계 이 두 가지 단위계가 병용되고 있는 미국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제 단위계로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정 단위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비법정 단위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살펴볼까요? 인류에게 화성 탐사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했기 때문인데요. 1998년 12월 11일 미국 나사에서는 화성 기후 탐사 위성을 보잉 델타 7425 로켓에 실려 발사하였으나 이 발사체는 결국 궤도에 안착하지 못하고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진행되었던 나사의 화성 기후 탐사선은 왜 폭발하고야 말았을까요? 이후 밝혀진 폭발 원인으로는 나사 우주선 개발과 운영을 도운 로키드 마틴사의 엔지니어링 팀이 로켓 추진력 계산을 미터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야드와 파운드 단위로 발사하여 예상보다 낮은 고도로 진입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화성 탐사 발사체에 들어간 돈은 1억 2,500만 달러, 무려 1,000억이 넘는 금액이 투자되었는데 단위 환산 실수로 인해 실패했다니 통일된 단위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정 단위 제도의 이해. 다음으로 법정 단위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단위의 근거 법령은 계량에 관한 법률과 국가표준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정 단위에 대한 구분과 법정 단위의 기준 마련, 비법정 단위의 사용 금지와 그 예외 사항, 비법정 단위 사용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인 특수 단위의 종류와 그 뜻, 그 밖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적시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비법정 단위 표시를 허용하는 경우와 법정 단위의 표시 명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근거 법령인 국가표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의 정의 및 그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차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법정 단위 사용에 대한 금지 및 단속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비법정 단위 사용 금지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안 되는데 단 다음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인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바로 수출 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선박, 항공기 또는 군용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연구 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수출의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수출 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비법정 단위는 계량이나 광고에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경우는 수출 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선박, 항공기 또는 군용 물품의 계량, 연구, 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의 경우입니다. 다음, 비법정 단위 사용의 단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비법정 단위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는 비법정 단위 사용을 단속하고 법정 단위 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5항에 나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비법정 단위의 사용을 단속하고 비법정 단위를 사용한 자에게는 법정 단위의 표시를 명할 수 있으며 법정 단위의 표시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법정 단위 단속에 대한 실제 권한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권한의 위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위임하였으므로 계량검사 공무원은 관련 민원 처리 조치에 대해 혼동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정 단위 표시 명령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법정 단위 표시 위반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비법정 단위를 표시한 자에게 위반 사유와 법정 단위 표시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공지하고 3개월 이내로 이행기간을 정하여 법정 단위 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비법정 단위 표시를 위반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반드시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법정 단위 사용에 따른 벌칙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단위 사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으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비법정 단위 사용에 따른 벌칙 규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은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그리고 계량법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정 단위 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비법정 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 즉 비법정 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가 이에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비법정 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법정 단위의 표시 명령을 이행 및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별표 28에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나와 있으며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적용되며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하실 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사항 중 비법정 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의 과태료보다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이 더 크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정 단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표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법정 단위는 규정한 명칭 또는 기호로만 표현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기호에 형용사적 부호 또는 첨자와 함께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 단위의 명칭과 기호는 다음의 보기처럼 기울임체가 아닌 직립체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 단위의 기호는 소문자로 표현하지만 다음과 같이 암페어, 켈빈, 볼트, 헤르츠 등과 같이 그 기호가 고유명사에서 유래한 경우는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단 리터의 경우
소문자 기호 L이 숫자 1과 혼동되는 것을 피하고자 대문자 L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숫자 값과 법정 단위 기호 사이에는 공백이 있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이 도, 분, 초의 경우 숫자 값과 법정 단위 기호 사이에 공백 없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접두어 기호는 빈칸 띄움 없이 법정 단위 기호 앞에 붙이고 접두어 명칭은 법정 단위 명칭 앞에 결합되는 사이에 빈칸, 붙임표 등을 넣지 않습니다. 보기에서처럼 밀리 데시그램의 경우 띄어쓰지 않고 붙여서 쓰게 됩니다. 마지막 법정 단위의 올바른 표현 방법으로 법정 단위의 명칭과 기호는 복수형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정 단위의 사용 정착을 위해 법정 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행정문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교재,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 매체, 경제, 공공의료, 공공안전 및 표준화 등의 분야에서 법정 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노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법정 단위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으로 비법정 단위가 별도로 표시되어 사용된 경우, 설명 또는 해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품의 훼손 또는 가치를 손상시키는 이유로 비법정 단위 표시 제거가 곤란하여 법정 단위 외에 비법정 단위가 함께 표시된 수입 상품의 경우입니다. 다만 표시된 비법정 단위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단위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구든지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법정 단위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계량검사 공무원분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단위 관련 정책. 먼저 법정 단위 관련 정책의 추진 필요성입니다. 비법정 단위 사용은 거래 관행이 원인으로 당장은 개인에게 불편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나 국가 경제 활동의 기본 수단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법정 단위 사용이 정착되도록 정부 주도의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가까이에서 비법정 단위 사용을 단속하고 계도하는 계량검사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정 단위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정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우리나라 법정 단위 정책 추진은 제11차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단위의 국제 표준으로 국제 단위계를 채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1961년 5월 10일 계량법을 제정하여 국제 단위계 사용을 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1964년 1월 1일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단위에 대하여 법정 단위가 적용되었으며 1983년 1월부터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모든 법정 단위는 국제 단위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이나 돈, 평 등의 비법정 단위 사용이 근절되지 않자 이에 2006년 10월 국무회의에서 법정 단위 사용 정착 방안을 보고하고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법정 계량 제도 선진화 과제를 포함하여 2007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법정 단위 사용 모니터링과 홍보, 계도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빠른 정착을 위해 2010년 6월부터는 언론 광고에 상습적으로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부터는 단속 범위를 생활 주변으로 확대하여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델하우스, 현수막 광고 등 과태료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포스터, UCC 공모전 등 국민 참여형 홍보와 각종 모바일, 웹 블로그 등 운영을 통해 올바른 법정 단위 사용 홍보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광고나 언론 매체의 디지털화됨에 비법정 단위 사용 단속 또한 IT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도입을 통해 디지털 매체에 대한 비법정 단위 사용 실태 점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정 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단속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의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고자
국내에만 사용되는 평, 돈 등과 같은 비법정 단위 사용에 대해서는 근절하고 위반 시 처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치, 야드, 파운드 등 국제적인 비법정 단위는 먼저 궤도 위주로 안내하되 고의성이 확인될 때는 단속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정 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정책 수행 주체별 업무 분담 내용으로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개별 신고 민원, 공공기관 관련 민원 처리와 신고 대상에 대해 시정 요청하며 한국계량측정협회는 민간업종, 특수목적 단체를 대상으로 시정 요청 및 단속 안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지역 사업자 대상으로 비법정 단위 사용 단속 및 계도를 수행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22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감시원은 생활 주변 현장을 돌며 민간이 자발적으로 법정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법정 단위 사용 위반에 따른 단속 절차입니다. 1단계는 시도의 자체 단속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업소가 적발되었을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먼저 구도 안내 및 현지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만약 민원 신고, 고발 등으로 단속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도 현지 시정을 생략하고 서면 경고 및 시정 요청 후 미행 시 과태료 처분합니다. 다음 2단계로 구도 또는 현지 시정 요청 등을 먼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반하거나 비법정 단위 사용에 따른 민원인의 신고, 고발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는 위반 업체에 서면 경고와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위반 사실 및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재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서면으로 알리고 시정 기간을 적시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일간지 광고 등 현실적으로 즉각 시정이 어려운 광고물인 경우에는 시정 요청 없이 재발 방지 당부와 함께 시도지사 명의로 서면 경고하고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시도 조례 등의 타 법령을 위반하는 현수막, 창문 이용 광고물 또는 위반자 확인이 어려운 현수막은 즉시 제거토록 조치합니다. 서면 경고 및 시정 요청 공문 예시는 다음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서면 경고와 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다시 적발되는 등 상습 반복적 위반자의 경우는 단속 증빙 자료를 근거로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 후 시정을 불이행할 경우는 시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위반자는 2차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 단계입니다. 모니터링 단속 및 행정처분 후 그 결과를 비법정 단위 사용 단속대장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반기별 기준으로 통보하는데 이때 보고 주체인 시도지사는 실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의 자료를 취합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비법정 단위 단속 대장 예시는 다음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시 법정 단위 제도의 이해 및 민원 처리 요령에 대해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 주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